정적 멤버가 객체 없이도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특징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싱글톤이라고 하는 어떤 객체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싱글톤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프로그램에서 단 하나의 객체만 만들도록 보장하는 코딩 기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코딩 기법 또는 뭐 단일 객체 이렇게 총칭해서 그냥 싱글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싱글톤 객체를 이제 작성을 하려면 지금 이와 같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클래스 외부에서 new 연산자를 통해서 그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을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전체 프로그램에서 단 하나의 객체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new 연산자를 여러분이 사용해서 이렇게 객체를 만들도록 하면은 new 연산자의 개수만큼 결국 객체가 만들어지니까 단 하나의 객체만 만들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new 연산자를 통해서 생성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생성자 앞에 private 조건 제한자를 붙여줍니다. 이 private 조건자는 다음 줄에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 private는 외부에서 클래스 멤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나 생성자나 메소드 앞에 여러분이 private를 붙여주게 되면 외부에서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여기 클래스 선언을 보면 필드를 선언할 때 자, 여기 private를 붙였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필드는 절대로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생성자 앞에도 private이 붙어 있는데, 자, 이렇게 생성자 앞에 private이 붙게 되면 외부에서 new라고 하는 연산자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즉, 이와 같이 객체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없으니까 외부에서는 마음대로 이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객체를 못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첫 번째 조건이 이와 같이 private로 생성자를 선언해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타입인 정적 필드를 선언한 후에 자신의 객체를 생성해서 초기화해라. 자, 지금 이제 클래스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타입인 필드가 하나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자기 자신의 필드를 뭐로 선언한 거예요? 스태틱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죠. 자, 그러면 정적 필드로 자기 자신의 타입을 하나 선언하고 자기 자신의 객체를 여기서 생성을 해서 자, 여기에 대입을 시켜 놓는 거예요. 클래스 내부에서는 private로 선언된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private는 이 클래스 바깥쪽에서 이렇게 생성을 못한다는 거지, 이 클래스 안쪽에서는 이렇게 new를 사용해서 이제 객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선언된 필드 앞에도 역시 private를 붙여주어서 외부에서 이 필드 값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는 get instance 메소드를 선언해라. 그래서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는 private를 붙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정적인 메소드를 선언을 하는데, 자, 이때 자기 자신의 타입을 return 타입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채워주는데, 자기 자신의 객체를 이제 얘는 리턴을 해야 되니까 자기 자신의 객체는 이미 이 필드에서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필드를 이제 리턴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선언을 하게 되면 이제 외부에서는 이와 같은 식으로
이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class.getInstance. 자, getInstance가 스태틱 메소드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로 접근을 해서 자, 이렇게 호출을 하는데 얘가 리턴하는 객체는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필드에 이렇게 대입되어 있는 바로 이 객체잖아요. 그래서 이 객체가 결국은 리턴되어서 이제 여기에 저장이 되니까 스택 영역에 지금 변수 1이 참조하는 객체는 바로 이 객체를 참조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똑같이 getInstanc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리턴 객체를 결국 변수 2에다가 이제 저장을 했는데 여러분이 getInstance가 리턴하는 이 객체, 즉 다시 말해서 이 객체는 동일한 객체죠. 그래서 똑같은 객체의 번지가 결국 리턴되는 거니까 이 변수 1이나 이 변수 2는 똑같은 객체의 번지를 이제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같은 객체를 참조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getInstance라는 메소드를 많이 사용을 해도 똑같이 getInstance 메소드는 이 객체의 번지를 리턴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객체만 결국 사용이 되는 그런 효과를 이제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의 객체를 만들어서 전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이런 객체를 우리는 싱글톤 객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새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 자, 이그잼 4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다가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요. 싱글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하나 더 만들게요. 싱글톤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는 닫을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싱글톤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앞으로 객체가 하나만 만들어지도록 자, 그렇게 제가 작성을 해 볼 건데 먼저 생성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생성자를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자, 선언을 하게 되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런 생성자가 컴파일러에 의해서 생성이 되죠. 자, 이런 생성자가 있다면 여러분이 자, 외부 클래스에서는 싱글톤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obj1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new 연산자로 생성자를 호출을 해서 자, 이와 같이 객체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자, 이 코드를 자, 이렇게 또 작성을 해서 또 다른 객체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래 되면 하나의 클래스를 가지고 두 개 이상의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클래스로부터 단 하나의 객체를 만들어서 나는 사용하고 싶다. 자, 그렇다면 이 new 연산자를 통해서 이 생성자를 호출 못하도록 여러분이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다가 자, private 자, 이렇게 붙여주면 여기에서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new 연산자로 이렇게 생성자를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호출을 이제 못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뭐를 선언해 주냐면 역시 private로 자, static 자, 정적이죠. 자기 자신의 타입으로 자, 필드를 선언하고요. 자, 여기에다가 자기 자신의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해서 대입을 해줍니다. 자기 자신의 타입을 필드로 선언하고 또 자기 자신의 객체를
만든다. 이게 조금 좀 이상하게 보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하나의 클래스의 타입으로 필드를 선언한 거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의 생성자를부터 객체를 만드는 거니까 문법적으로는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필드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을 했다. 지금 생성자에 private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private는 이 내부에 쓰는 얼마든지 이 생성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단 이제 이 외부에서 여러분이 이 생성자를 이용하지 못하게 이제 막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스태틱으로, 자, 여기는 이제 private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타입을 리턴을 하고요. 자, get instance라고 하는 메소드 이름을 가지고, 자, 내용은 자기 자신의 객체를 이제 리턴을 해야 되니까요. 자, 이 필드를 리턴을 해줍니다. return singleton. 자, 여러분이 이 필드에는 뭐가 저장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 객체의 번지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객체의 번지를 결국 리턴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는 여러분이 객체를 생성을 할 수가 없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객체를 얻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singleton, 자, obj1 이 변수에 어떻게 싱글톤 객체의 번지를 저장을 하느냐. 자, 그것은 지금 이 get instance, 즉 스태틱으로 정의된 get instance를 호출을 해서 그 리턴 값으로 이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스태틱이니까 자, 클래스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자, 여기서 get instance. 자, 이렇게 주면은 이 get instance는 이 필드에 저장된 번지를 리턴을 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코드를 자, 여기서 한 번 더 작성을 했다고 보고, 자, 이렇게 자, 변수에다가 또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get instance가 리턴하는 객체는 항상 이 싱글톤이 참조하는 객체의 번지를 리턴을 하니까 결국 obj1과 obj2도 똑같이 이 싱글톤 객체를 이제 참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변수가 참조하는 객체가 같은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if obj1 obj2 그래서 참조 변수의 은 이 두 참조 변수가 가지고 있는 번지를 비교를 하는 거니까 결국 같은 객체임을 비교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는 자, system.out.println 그래서 같은 싱글톤 객체입니다. 자, 이렇게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else를 하나 작성을 해서 자, 여기는 자, 다른 싱글톤 객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결국 get instance라고 하는 바로 이 메소드에 의해서 리턴되는 거는 항상 똑같은 객체, 바로 new singleton, 여기서 만든 객체가 리턴이 된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지금 get instance로 얻은 이 객체는 똑같은 객체, 하나의 객체니까 싱글톤으로 우리가 이 객체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번에는 파이널 필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이널 필드는 이 파이널의 의미처럼 최종적인 필드라는 뜻인데요. 최종적이란 뜻은 값이 한번 저장이 되면 그게 최종값이 되어서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는 그런 필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값이 지정이 되면 최종값이 되어서
더 이상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도중에 수정이 불가한데요. 파이널 필드에 초기 값을 주는 방법. 처음 값은 하나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단순값일 경우 필드 선언 시 주로 초기화를 한다. 그래서 주로 정적 필드 또는 상수일 경우에 첫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객체 생성 시에 외부 데이터로 초기화가 필요한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생성자에서 주로 초기화 작업을 합니다. 파이널 필드이기는 하지만 객체마다 다른 값을 갖고 있어야 된다면 값은 생성자를 통해서 받아야 되고, 그 생성자에서 받은 값을 가지고 처음 파이널 필드의 값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주로 이제 인스턴스 필드일 경우에 이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파이널 필드는 인스턴스 파이널 필드와 그리고 정적 파이널 필드, 자, 이렇게 두 개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인스턴스 파이널 필드는 객체에 한 번 초기화된 데이터를 변경 불가로 만들 경우, 그러니까 객체마다 이제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하되 그 객체에 한 번 데이터가 지정이 되면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경우. 자, 예를 들면 주민번호 같은 거, 이런 경우는 한 번 저장이 되면 바꿀 수 없다. 자, 그럴 경우에 이와 같이 final을 필드 선언 앞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주민번호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 다른 값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성자를 통해서만 파이널 필드의 값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값을 받아서 처음 값을 대입하기 위해서죠. 정적 파이널 필드 같은 경우에는 객체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클래스에 저장되는 어떤 그런 필드이기 때문에 클래스에 한번 저장이 되면 더 이상 저장 불가한 어떤 이러한 필드를 이제 정적 파이널 필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관례적으로 모두 대문자로 작성을 한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스태틱으로 정의되어 있는 필드에 자, 이렇게 final까지 더 붙여주면 static final이 되어서 정적 파이널 필드가 되는데요. 보통 이런 정적 파이널 필드를 우리는 보통 상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static final 이렇게 해주고 뒤에 파이라고 하는 필드를 선언했을 때, 자, 이 파이는 이렇게 3.14159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하고 나서는 더 이상 값을 바꿀 수 없는 정적 필드가 되는데, 자, 이 경우 다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된 이런 필드는 static final 필드고, 다른 말로 상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static final, earth radius 이렇게 줬죠. 그래서 이 값을 여기 대입하고 나서는 더 이상 값을 바꿀 수가 없다. 정적이면서 final이기 때문에 필드 이름은 이렇게 전부 다 대문자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단어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 언더바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것도 관례입니다. 자, 또 static final이 더 선언이 되었는데, 자, earth area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 대문자로 되어 있고, 자, 여기는 지금 계산식이 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연산식이 와서 이 연산식의 결과를 가지고 또 이렇게 초기화를 할 수가 있다.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파이널 필드는 인스턴스 파이널 필드, 정적 파이널 필드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파이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선언이 되는데, 단순한 값일 경우에는 이렇게 대입을 해서 초기 값을 주는데, 만약에 객체마다 이 초기 값이 다르다면 이 인스턴스 필드일 경우에는 반드시 생성자에서 초기화를 해야 된다. 요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패키지는 이그잼 05죠. 그래서 이그잼 05 패키지를 이렇게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하는데요. 자, person이라고 주겠습니다. 먼저 필드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tring 타입의 nation이라고 하는 필드를 하나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또 string 타입의 ssn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적이고, 자, 이거는 주민번호죠. 자, 내가 이 두 필드는 한번 값이 지정이 되면 바꿀 수 없도록 하겠다. 자, 그렇게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이 앞에 뭘 붙여주라? final을 붙여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final을 붙이게 되면 한번 값이 지정이 되면 값을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자, 이 nation 같은 경우에는 국적이 모두 코리안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람마다 전부 다 코리안이라는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가 그냥 코리안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자, SSN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이와 같은 필드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민번호를 줄 수가 없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객체마다 다른 값을 갖고 있는 final 필드는 여기에서 값을 주지 않고, 자, 어디서 값을 준다고요? 생성자에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자가 person, 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string ssn, 자, 그리고 this.ssn에다가 자, 매개값으로 받은 ssn을 이렇게 저장을 하겠다. 자, 이렇게 외부로부터 받은 값을 가지고, 자, final 필드인 ssn에 이제 값을, 처음 값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string name. 자, 또 하나 필드를 선언을 했는데, 자, 이 필드는 앞에 final이 없죠. 그래서 final이 없다는 이야기는 값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name도 역시 사람마다 다른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주는 것보다는 생성자를 통해서 값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string name을 자, 이렇게 매개 변수로 선언하고, 자, this.name은 name, 자, 이렇게 자, 필드에다가 값을 저장하도록 작성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 하나 만들어 보죠. 자, 클래스 이름은 person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하고요. 자, 여기에는 자, 이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person, 자, p1이라고 자, 변수를 선언하고요. 자,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new person, 자, 생성자를 호출을 하는데, 지금 생성자가 두 개의 매개 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민번호하고 이름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1, 2, 3, 4, 5, 6 다시 1, 2, 3, 4, 5, 6, 7이라고 자, 이렇게 주고, 자, 이름은 홍길동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텍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값이 주민등록번호고, 그 다음 여기 있는 게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그 클래스에는 nation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고, 고정값으로 코리안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p1.nation의 값을, 자, nation의 값을 출력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더 따라서 출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ssn, 그리고 여기는 이름.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값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파이널의 여러분이 특징이 값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p1.nation에 내가 값을 USA로 바꾼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에러가 나죠. 그래서 에러의 메시지는 이와 같이 final field nation은 어떤 값으로 대입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고, 마찬가지로 p1.ssn 자, 이 값을 자, 이렇게 다시 자, 바꿀 수가 있느냐. 마찬가지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바꿀 수 없다. 그러면은 p1.name은 어떨까요? 자, name은 감자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즉 홍길동에서 감자바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번 값이 저장이 되면 바꿀 수 없는 이것을 이제 파이널 필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이그잼 06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들고요. 이번에는 상수, 즉 정적 파이널 필드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클래스 이름은 alls라고 주겠습니다. 필드에 static final로 자,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블 타입의 alls radius 자, 이렇게 대문자로 작성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static final로 쓰는 필드는 상수이기 때문에 불변의 값 상수를 표현을 할 때는 이와 같이 대문자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6400이라고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값이 저장이 되면 이 값은 파이널 때문에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스태틱은 alls라고 하는 객체가 없이도 자, 클래스로 접근이 가능하죠. 하나 더 선언을 해보죠. 자, static final double 자, alls underbar area라고 주고요. 자, 이번에는 초기 값으로 연산식을 한번 줘볼게요. 자, 4 곱하기 자, mass.py 자, 우리가 이제 이 mass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작성한 클래스는 아니에요. 자, 이거는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표준 클래스인데요. 자, 이 클래스를 가지고 점을 찍고 파이를 했다는 이야기는 이 파이가 스태틱 멤버라는 거예요. 즉 스태틱 필드라는 거죠. 근데 다 대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파이는 스태틱 파이널로 선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의 그 값을 이용을 해서 연산을 수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곱하기 자, alls radius 자, 위에서 정의한 거죠.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alls radius를 자, 곱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연산 시기 와서 자, static final의 값으로 제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static final은 우리가 한번 값이 저장이 되면 값을 바꿀 수 없는 불변의 필드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상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번에는 자, 동일한 패키지에서 자, 새로운 클래스 하나 만드는데 자, 클래스 이름은 alls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를 체크를 해주고요. 자, 여기서는 자, 당연하게 이제 이걸 한번 써봐야 되겠죠. 자, system.out.println 그래서 지구의 반지름 자, 이렇게 주고 자, 더하기 자, alls 자, 클래스로 접근을 하는 이유는 얘가 스태틱으로 선언된 필드이기 때문이죠. 자, alls 자, alls radius 자, 플러스 킬로미터 자, 이렇게 줄 거고요. 자, 또 하나는 system
out.println 자, 지구의 표면적 자, 이렇게 주고 플러스 자, earth 자, earth area 자,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킬로미터 자, 제곱킬로미터겠죠.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필드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math.py처럼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는 static final로 쓰는데 필드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로 끝내는 핵심 포인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인스턴스 멤버는 객체를 생성한 후에 사용할 수 있는 필드와 메소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필드를 인스턴스 필드라고 부르고 자, 이때의 메소드를 인스턴스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his는 객체 내부에서도 인스턴스 멤버에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this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객체가 자기 스스로를 이제 this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주로 생성자와 메소드의 매개 변수 이름이 필드와 동일할 경우 인스턴스 멤버인 필드임을 명시를 하기 위해서 this를 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적 멤버는 클래스에 고정된 멤버로서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필드와 메소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필드를 정적 필드, 그리고 이때 메소드를 이제 정적 메소드라고 불러요. 자, 스태틱 키워드는 이 정적 멤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드를 선언할 때 스태틱을 붙인다든지, 자, 메소드를 선언할 때 스태틱을 붙이면 바로 정적 멤버, 즉 정적 필드와 메소드가 됩니다. 자, 싱글톤은 전체 프로그램에서 단 하나의 객체만 만들도록 보장해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코드 패턴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파이널 필드. 자, 초기 값이 저장되면 이것이 최종 값이 되어 프로그램 실행 도중 수정할 수 없는 필드를 이야기를 한다. 자, 이 파이널 필드이면서 스태틱 필드면 상수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태틱 파이널은 이 상수를 정의를 하는 건데 이 상수는 불변의 값을 저장하는 필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관례적으로 다 대문자로 작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